경제가 연착륙한다. 무착륙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연착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골디락스에 접어든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디락스라는 게 너무 덥지도 않고요. 너무 춥지도 않고 살기에 딱 맞는 그런 온도를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사이가 아주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요. 이게 생명이 엄청나게 창궐하잖아요. 우리 근처에 보면 푸른 지구가 없는데 여기는 푸른 지구잖아요. 이런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골디락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살기에 딱 맞는 날씨, 환경 이런 것을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침체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고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골디락스다. 이렇게 전문가들 중에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골디락스라고 늘은 것, 좋은 경제가 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은요. 이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에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PCE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이 PCE 물가지수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지표예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다 이러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좀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낮으면 금리를 내려서 물가가 조금 올라가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쭉 현재가 골디락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흐름을 보면 추세를 보면 그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2022년에 PCE 물가지수 그는 PCE 물가지수가 5.4까지 올라갔던 것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에는 4.1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게 쉽게 말하면요. 휘발유값 이런 거 여기에 포함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시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농수산물 이것도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머지만 가지고 합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핵심 물가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핵심 물가 지표가 4.1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추세적으로 하락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골디락스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데 이게 경기는 좋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7월 22일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22만 1000명입니다. 이게 20만이 넘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20만 아주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이 20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경기가 가장 좋았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실업률은요 3.6%밖에 안 됩니다. 완전 고용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3 내지 4%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거든요. 3.6%면 자발적인 실업자 외에는 다 취업을 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가도 높은데 고용도 좋다. 그런데 물가는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모양새다.
그러니 골디락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말입니다. 성장률을 보니까 2분기에 2.4%까지 성장했어요. 이게 시장의 예측치는 1.8% 정도 됐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2.2%입니다. 그 2.2%로도 넘어섰습니다. 2.4%가 됐으니까 2.2%도 넘어섰어요. 그러니 경제가 꼬꾸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탄탄한 고용시장과 거기에 따르는 물가가 하향 추세, 여기에 성장률마저도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시장은 골디락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말씀드린 거 맞는 지표예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면요. 뭔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뉘앙스가 다르냐. 경기 좋으니까 이 틈에 물가 제대로 잡자. 이런 분위기가 저는 강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실제 소비자 물가로 가보면요. 이게 금리가 5.5%로 올라갔는데도 물가가 3%까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말입니다. 물가부터 먼저 잡자. 경기가 좋다. 금리를 5.5%까지 올렸는데도 경기가 좋다. 이거야말로 기회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5.5%가 최종금리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5.5%가 최종금리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유심히 들어야 되고요. 게다가 이 3%라는 물가 상승률도 아직은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금 흑해 곡물협정이 파기되면서 또 한 번의 곡물 공급망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여기다가 유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골디락스 접어들다의 물음표를 다른 거예요. 골디락스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다. 아마 정환진 TV를 지금 보고 있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지금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표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이게 작은 단서로 저는 생각할 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뉘앙스가 좀 다르다. 어떤 식이든 잭슨홀 미팅 때 이게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그때 좀 강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9월에 실질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8월 잭슨홀 미팅 때 보면 아마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시장은 좋아지는 거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 경제는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진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뭐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친놈 널뛰기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충격적인 것도 미국 시장이 자꾸 좋아진다고 하고 거기에 이게 뭐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하니까 연료전지 2차 전지에 쫙 몰리는 것.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분위기에 아마 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은 제가
시장 걱정도 시장 걱정이지만 예, 저는 정관전 TV를 보시는 분들이 무리한 투자를 할까 사실 그게 더 걱정입니다.